안녕하세요. 김주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꾹, 좋아요 꾹 부탁드립니다. 최근 서울 집값이 오르고 거래량도 점진적으로 늘어나자 정부가 민간 분양 포함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한다고 했는데요. 일단 집값 상승의 근원지가 강남 재건축과 서울권 재건축이니만큼 분양가가 기존의 30% 이상 낮게 책정될 것으로 보여가지고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아울러 청약 대기자들도 로또 분양 가능성이 커졌으니까 분양 기대감을 가져도 좋을 듯합니다.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만으로 집값 불안을 잠재우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니까 정부는 지금이라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매물 잠김의 요인의 하나인 임대주택 사태 있잖아요. 임대주택 사업을 갖다가 완전히 혜택 폐지해야 돼요. 기존 임대주택 사업자 혜택도 폐지하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합니다. 투자자와 은퇴 노후자 대비자 놓치면 안 될 경기도 주공 시리즈 빅10. 제가 왜 주공 시리즈를 꺼냈냐면요. 복도시 주공 시리즈가 나중에 리모델링으로 가더라도 사업성이 있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싸고요. 10평대, 20평대 소형이 중심입니다. 그리고 대규모 대단지이고요. 그리고 각 도심의 중심권에 위치해 있어요. 은퇴 뒤 삶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여기 노부가 걸어가는 모습이 있는데 연세가 들수록 당연히 현금은 더 필요합니다. 노후 대비 재테크. 지금 떠오르고 있는 것은 당연히 소형 아파트입니다. 이 소형 아파트를 그동안에는 월세 임대로만 생각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대신에 가격이 훨씬 더 싼 오피스텔, 빌라 이런 것들을 잡고 가다가 월세는 나올지 몰라도 상대적 투자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경기도권에 싼 소형 아파트 많으니까요. 아파트로 자산을 증식시키기 바랍니다. 언제 아파트를 잡아야 할까요? 지금 집을 잡아야 하나? 5년간 많이 올라서 지금 잡으면 위험해. 원래는 2, 3년 기다려야 하지만 기다리기 힘들면 어차피 폭등할 것 같지는 않으니까 정부 정책 보면서 가을이나 겨울 쉬어갈 때 급매를 노려보자고. 노후 대비로 무엇이 좋을까? 서울에서 가깝고 가격이 낮은 경기도 소형 아파트가 최고잖아. 서울에서 가까운 이곳들에 주목해라. 제가 예전에 서울 중심으로 집을 많이 매수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근데 지금 서울 집값이 너무 비싸잖아요. 그리고 오늘 취지가 이제 소액 투자와 은퇴, 노후 대비이기 때문에 적은 돈으로 그나마 차익 수익도 볼 수 있고 월세 임대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곳이 어딜까? 1차적으로 생각나는 게 제1 외곽순환 고속국도입니다. 뭐 고양, 하남, 성남, 안양 이쪽을 잇는 부천을 잇는 그 다음에 그 좀 약간 외곽적이라 할지라도 좀 강남 성향의 성남, 하남 이쪽 그리고 남양주, 구리 또 인구가 많은 수원, 안양, 뭐 광명, 부천 이런 데는 가시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서울 재건축 일반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을 한번 볼까요? 이게 5, 6, 7 오면서 지금 확대되고 있고 거래량도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먼저 재건축 보니까 6월 7일 기준자로 0.11 이렇게 시소를 하는 듯 하더니 결국 또 0.18로 7월 달 들어서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일반 아파트는 대략 6월 달에는 그렇게 움직이진 않았어요. 그러다가 6월 한 말경부터 상승하기 시작하더니 0.02, 0.05 계속 지금 7월 달 들어와서 확대되고 있고 거래량도 동반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우려할 수준은 아니지만 이렇게 확대가 7월 내내 지속이 된다면 그동안 6개월간 하락한 서울 집값 잘못하면 회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 지역 아파트 거래량 추이. 이전에는 거래량이 현격하게 낮으면서 집값이 소폭 올랐기 때문에 그렇게 큰 걱정이 안 되는데 여기 보세요. 2018년 9월이고 2019년 5월 현재 보니까
작년에 1만 건 넘었다가 아무튼 9월달 7,200건. 그런데 엄청나게 줄었죠. 그래서 11월, 12월, 1월, 2월까지만 하더라도 1,000건에서 맴돌았어요. 뭐 이 정도 거래는요. 정말로 원래 이 정도 거래되면 집값이 많이 추락해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왜 추락하지 않느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임대주택 사업으로 정부가 자승자박 매물이 지금 잠겨서 그런 거예요. 그럼 그걸 발견하고 임대주택 사업을 폐지해야 하는데 참 답답합니다. 이 정부. 여기 보면 이제 3월달부터 보세요. 점점 뭐 큰 폭은 아니지만 4, 5월 해가지고 2천, 3천, 이제 곧 4천 이렇게 해서 거래량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방치했다가는 8월 또다시 작년만큼은 아니지만 상승폭이 좀 확대할 우려가 있는 거예요. 서울 아파트값 상승과 하락 추이. 그렇다면 지금까지 집값이 얼마나 뛰었느냐. 정부가 이것 때문에 좀 판단을 오판하고 있는 거예요. 2014년 때부터 2018년 약 한 5년 뛰었잖아요. 집값이. 자, 그런데 여기 보면 표면상으로 27.67% 뛴 걸로 나와 있어요. 제가 장담하는데 100% 뛰었습니다. 서울. 이렇게 접근해야 돼. 이렇게. 무슨 20%가 뛰었습니까? 그러니까 정책이 형편없는 거예요. 현실 인식을 정확히 해야죠. 지금 더블 뛴 거 맞아요. 4억대에서 8억대. 여기서부터 지금 잘못 판단하고 있다고요. 본인들이 얼마나 집값을 많이 쳐 올렸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정부가. 그리고 이제 그러니 포만감해졌죠. 자, 그렇다면 2018년 9.13 대책 이후 10월 19일부터 지금 보세요. 7월 1일 2.09% 떨어진 걸로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10% 정도 떨어진 것 같아요. 서울이. 경기도는 좀 더 떨어졌고요. 10% 떨어졌는데 이게 다시 또 최근에 회복해가지고 이제 한 5% 마이너스 5% 떨어지는 형태가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100% 뛴 다음에 실질 체감적으로 5%밖에 안 떨어졌어요. 20분의 1밖에. 그런데 자화자찬하고 있고 마치 집값이 크게 안정화된 것이냐 하고 있고 이러니 서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죠. 다행히 이제 분양가가 지나치게 높은 것들이 기존 집값을 끌어올린다라고 이렇게 판단해서 분양가 상한제 이제 민간까지 확대한다라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그건 잘한 거라고 보여져요. 언론은요 서민 편이 아니라는 걸 잊지 마세요. 언론은요 항상 집값 띄우는 쪽으로 갑니다. 왜냐? 건설사에 홍보를 해야 하고요. 또 기본적으로 언론 기자들은 위에 윗사람들한테 이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다 부자들이잖아요. 집값 떨어지는 걸 누구도 바라질 않아요. 그러니까 언론의 내면에 있는 기사를 음미해야지 겉에 표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여러분들 너무 이렇게 심도 있게 보시면 안 돼요. 여기 보시면 지금 분양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 2018년 9월부터 4월 현재 자, 2,567만. 예전에는 마포구 정도 돼야 2,600 때리면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서울 전체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 아파트 분양가 9억 원 이상짜리 보세요. 비중. 지금 서울 평균 집값이 8억 한 5천 정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새 아파트 아닙니까? 분양하는 거. 자, 여기 보세요. 무려 50%가 9억이 넘어가요.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것도 9억짜리 이상짜리들이. 전문가들도 말바꾸기를 하고 있습니다. 1년 뒤에 2020년에 서울 집값 전망이 어떻냐? 그 이전만 하더라도 여기 보시면 자, 이게 3월달 조사하고요. 옅은 색이 진한 색이 2월달 조사예요. 지금 0을 기준으로 이렇게 압도적으로 뭐 마이너스 2.5 빠진다. 38.7 마이너스 5까지 빠진다. 13.2 마이너스 5 이상이다. 10.5까지 됐는데 자, 오른쪽 보세요. 이제 상승한다 쪽으로 완전히 갈아탔어요. 변절자처럼. 자, 지금 오히려 상승한다. 2.5, 37.72, 2.5가 상승한다로 나왔고요. 반대로 나왔죠. 그 다음에 2.5에서 5가 14점이 상승한다. 6월달 조사에서 5% 이상도 1.9. 자, 이건 냉정하게 말하면 전문가 탓이 아니라고 봐요. 정부가 믿음을 못 주고 있어요. 이건 핵심입니다. 좀 정부가 정신을 바짝 차렸으면 좋겠어요. 이건 정부를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정부를 응원하는 거예요. 아직도 희망이 많기 때문에 정부에게 응원의 칼체를 보냅니다. 다음 보세요.
자, 경기도 주공 소형 오늘 이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여기에 있는데 투자 유망한 곳들이 어디 있느냐? 구리시의 인창 주공, 구리 주공. 남양주 이제 시계 방향으로 한번 경기도를 보자고요. 와부 덕소 주공, 하남시 신장 백송 한신, 성남 분당구 뭐 무지개 하얀 주공. 여기만 있는 건 아니에요. 뭐 정자동도 있고 야탑동도 있어요. 좀 싼 곳들. 수원시 황골, 벽적골, 우만, 메탄, 화서 정말 많죠. 군포시 금정 3분에 많은데 율곡, 퇴계, 다산, 덕유, 뭐 한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광명시 하안주공과 철산주공, 부천시 덕유, 은하, 소사본동의 주공 시리즈. 자, 고양시 주로 덕양구에 해당되는데 화정, 행신, 은빛, 달빛, 별빛, 소만, 행신동하고 화정동, 그리고 성사동, 토당동. 조금 더 확대시키면 이제 동구 쪽, 서구 쪽도 일부 있기는 해요. 근데 서울에서 좀 멀기 때문에 제외시킨 것일 뿐입니다. 주공 소형 투자는 노후 대비도 되면서 투자 월세. 자,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구리시 인창동, 인창주공 4단지 25평. 좀 속도감 있게 할게요. 1996년에 입주했어요. 보통 이제 보시면 1900년부터 1996년 사이가 많을 거예요. 이게 1기 신도시하고 맞물린 거거든요. 당장 추진이 안 되더라도요. 이게 나중에 재건축 기대감도 있고 리모델링 기대감도 있는 데다가 이게 갭 차이도 좀 크긴 하지만 그래서 가격이 싸요. 아직은 좀 어중간해서. 분당이 지금 많이 치고 올라갔잖아요. 상대적으로 분당을 제외한 곳들은 싸니까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15에서 20층 16동 용적률은 나와 있지 않고, 자, 추가 정보 주공 시리즈 1에서 6단지까지 있는데 이게 중앙선 구리역 8분 구리주공 1에서 6단지 같이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현재 시세는 3억에서 3.6억, 전세는 1.8에서 2.3억, 실거래가 5층 3.6억 됐습니다. 적정 매수가는 제가 현재 상한가보다 약간 낮은 시세로 적정 매수가를 제시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4에서 3.5억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곳이 해당 단지예요. 인창동 인창주공 4단지 주변에 3부 아파트 보이고 인창 6단지 보이고, 그리고 2020년에 입주한 이편한 인창 어반포레도 보이죠. 자, 구리역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남양주시 와부 덕소주공 1단 23평 한번 볼까요? 1996년 입주 914대 15층 9동 용적률 203%. 보통 200, 210, 220%까지는 무난합니다. 주공 시리즈 1에서 3단지까지 있고요. 중앙선 덕소역 12분 거리입니다. 하천도 조망이 가능하고, 참조적으로 덕소주공 1에서 3단지를 함께 보시라는 거. 매매가 1.9억에서 2.15억, 전세는 1.7억에서 1.85억 바짝 붙었죠. 실거래가 14층 1.93억, 13층은 2.05억. 지금 보시면 실거래가가 상한가보다 다 낮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자마자 사지 마세요. 받쳐놓으세요. 그러면 연락 오게 돼 있어요. 1,000만원, 2,000만원요 금방 출렁거립니다. 며칠만 해도. 콩나물 사듯이 시장에서 장 보듯이 가자마자 산다. 이건 결정구가 아닌 거예요. 싸게 받쳐놓으시라고요. 1, 2천이라도. 여기 보시면 빨갛게 되어있는 여기가 덕소주공 1단지입니다. 그리고 덕소초등학교, 항상 그 주변에 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초품마을로서 괜찮은 곳이죠. 덕소역. 자, 이렇게 거리, 실질적으로 거리가 멀리 보이지만, 자, 이만큼이 지금 100m예요. 그러니까 지근거리죠. 그래서 도보로 한 10분 내외 정도면 갑니다. 이번에 하남시 신장동 백송 한신 아파트 20평 1994년 입주했고요. 1994년 세대, 그 다음에 17에서 18층 3동 용적률 219%입니다. 얘는 유일하게 주공이 아니지만 하남시에 입지가 좋기 때문에, 자, 백송 한신을 추천했어요. 하남 구시가지 재건축 희소성이 있죠. 5호선 하남시청역 예정이고요. 하천 조망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백조 현대아파트가 인근에 있으니까 알아보시면 돼요. 여기 한신 아파트예요. 여기가 이제 탄천이죠. 그리고 여기 백조 현대아파트. 하남시청이 근처에 있고 이 근처로 5호선이 지나간다는 거. 현재 시세 매매가 2.8억, 3.2억, 전세 1.6억에서 2.0억, 실거래가 17층 2.95억, 13층 3.25억. 단기 적정 매수 가격, 자, 하한가 아래 2.9억에서 3.1억 선이 되겠습니다.
분당구 구미동 무지개 12단지 주공 24평. 아마 분당에서 제일 싼 아파트가 아닐까 싶어요. 여기가 나빠서 싼 게 아니라 원래 구미동이 무지개 마을 쪽이 좀 싼 것도 있었지만 오히려 수지보다도 싸요. 여기가 전망이 더 낫습니다. 1995년 입주 905세대 12층에서 25층 9동이고요. 용적률 153%로 양호하잖아요. 그 다음에 분당 최저가 아파트고 중장기 대규모 발전. 어차피 분당은 시리즈로 가잖아요. 전체 신도시. 참조적으로 하얀 주공 5단지도 있습니다. 현재 시세 매매 3.7억에 4.1억 24평이 싸죠. 보통 이게 18평 17평이 이 정도 시세예요. 전세 2.2억 2.6억 실거래가는 11층 4억 12층 4억 이렇게 4억에 두 개 실거래가 이루어졌고요. 단기 적정 매수 가격은 3.8에 4억입니다. 여기 보시면 주공 12단지 아파트가 여기 있어요. 대림 그리고 금강 신도시다 보니까 다 반듯반듯합니다.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황골마을 주공 1단지 25평. 지금 제가 이거 당장 잡으라고 추천하는 거 아닙니다. 아마 올 가을이나 겨울에 받쳐놓고 제가 제시했던 가격선에서 잡으면 그나마 단기 고점이라 할지라도 조정받은 상태에서 매수한 거니까 중장기적으로 끌고 왔을 때 무난하다. 1997년 입주했죠. 3129세대 15층 20층 39동이 있고요. 정말 대단지죠. 용적률 215%입니다. 분당선 청명역 1분 초 역세권 수원 20평대에서도 최저가 중에 하나고요. 참조할 곳 황골, 벽적골, 우만, 메탄, 화성 바로 이런 곳들이 주공 시리즈가 있다는 거. 현재 시세 2억에서 2.4억, 전세 1.4에서 1.7억, 실거래가 14층 1.95억, 20층 2억 정말 2억 밑으로 됐잖아요. 그 다음에 15층 2.4억. 아마 지금 당장 가시면 2.6억, 2.7억 이런 얘기 할 거예요. 2억이 거래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바로 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단기 적정 매수 가격은 2에서 2.2억. 여기 보시면 빨갛게 되어 있는 이곳 주공 1단지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청명역 초역세권 여기 보이죠? 그리고 주변에 또 학교가 있어요. 이렇게 학교까지 품고 또 대학교도 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이제 영통역 쪽이죠. 군포시 율곡주공 3단지 26평 1994년 입주 2042세대 15층 25층 21동으로 이루어졌고요. 용적률은 219%. 4호선 3분역 6분 거리입니다. 수리산역 12분 더블 역세권이고요. GTX C노선 후광지역이죠. 참조적으로 퇴계, 다산, 금강, 가야, 덕유, 주몽, 한라 이름이 좀 특이한데 이런 주공 시리즈들이 있어요. 그리고 현재 시세는 2.5억에서 2.9억 26평짜리가 전세 1.9억에서 2.1억 갭 차이도 좁죠. 16층 3.08억 24평 12층 2.6억에 거래된 바 있습니다. 단기 적정 매수 가격은요. 상한가 인근이 2.8에서 2.9억입니다. 여기 율곡 주공 아파트 보이시죠? 그리고 충무 주공 2단지 보이고 주공 3단지 모토기 1차 3단지 주변에 학군 보이고요. 3분역이 지근거리에 있습니다. 군포는요. 금정하고 참고적으로 금정하고 3분역 이 일대가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광명시 하안동 주공 10단지 25평 볼까요? 1990년 입주했고요. 2032세대 15층 17동 용적률 213% 1호선 독산역 15분 하안동 철산동 재건축 역세권 뉴타운 시너지를 가져갑니다. 여기는 역세권과 뉴타운 아파트들이 지금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과 시너지를 가져올 게 재건축이에요. 참조적으로 하안동하고 철산동 주공 시리즈는 다 좋아요. 물론 지금 시점에서는 거품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빠질 때. 현재 시세 매매는 3.25, 3.75억이고요. 전세는 2억에서 2.3억. 그 다음에 실거래 3층 3.2억, 12층 3.61억. 지금 상한가보다 약간 낮은 가격이 다 거래가 됐죠. 단기 적정 매수 가격은요. 3.2에서 3.5억 선이다. 그리고 여기 지금 말씀드린 이곳이 하안동 주공 10단지 25평입니다. 단촌조망 가깝고요. 그리고 주변에 보시면 이제 여기 독산역이 여기 있어요. 독산역. 그리고 철산역은 좀 멀죠? 이제 부천시 중동 덕유주공 3단 24평 보겠습니다. 1996년 입주했고요.
52세대 15층 25층 8동 용적률 213% 무난하고요. 7호선 부천시청역 9분입니다. 중동 신도시 프리미엄, 그러니까 중동 신도시, 일단 신도시, 구축 신도시는 함께 리모델링을 하든 재건축을 하기 때문에 이미 기반 시설이 있기 때문에 상당한 장점인 거예요. 참조할 것은 중흥 은하마을, 그다음에 주궁 소사분동 주궁도 괜찮습니다. 현재 덕효주궁 3단지 매매 2.5 3억, 그다음에 전세는 2.1억에서 2.3억, 실거래가 24층이 3억이고요. 단기 적정 매수가는 2.7에서 2.9억, 3억 미만입니다. 그리고 여기 주궁 4단지 보이시죠? 중흥 고등학교가 인근에 있고 부흥 초등학교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천시청역, 자, 이렇게 9분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주궁 6단지 보이고요. 주변에 주궁 4단지도 보입니다. 이제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옥빛 15단지 주궁 26평을 보겠습니다. 1997년 입주했고 1392세대 18층 20층 14동 용적률 249%예요. 약간 높죠? 3호선 화정역이 9분이고요. 서울 인접지역 후광입니다. 달빛, 별빛, 은빛, 화정, 행신, 성사, 소만 많습니다. 이 주공 시리즈. 자, 이제 여기는 그러니까 화정, 행신, 성사, 토당 이쪽 중심으로 보시면 좋겠어요. 매매가는 2.5억에서 3.15억이고요. 전세는 1.9에서 2.3억, 실거래가 17층 2.8억 됐고요. 14층 2.8억, 8층 2.87억. 다 2억대 후반에서 거래됐습니다. 단기 적정 매수가는요 2.7억에서 3억. 이게 현재가도 무난하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빨갛게 칠해진 여기가 주공 15단지 아파트입니다. 롯데마트 근처에 있고요. 백왕중학교 뭐 고등학교 있고 그리고 주변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다 펼쳐져 있죠. 그리고 화정역도 가깝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일대는 이제 대곡역 GTX하고 거리가 멀지 않기 때문에 간접 후광을 볼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제 의정부 신곡동 장암주공 5단지 주공 26평 1999년 입주했고요. 1214세대 15층 20층 14동 용적률 221%, 경전철 발곡역 5분, 가격이 저평가되어 있다. 서울 인접되어 있다. 참고적으로 밀락주공과 함께 알아보시면 돼요. 이제 매매 1.8에서 2.0억, 그러니까 2억밖에 안 돼. 26평이 지금 1.3억에서 1.65억이고요. 갭 간격이 좁죠. 실거래가는 13층 1.8억에 됐고 8층도 1.9억, 다 2억 미만에 거래됐습니다. 단기 적정 매수가는 1.7에서 1.8억. 결코 손해볼 단지 아니고요. 서울에 인접해 있는 곳이고 역세권이기 때문에 무난하죠. 여기가 바로 의정부 장암주공 5단지입니다. 주변에 초중구 보이고요. 그리고 회룡역, 그렇게 거리 멀지 않죠. 회룡역도. 집값 단기, 중기, 장기. 그러면 이제 이런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다 상투장인데 꼭지장인데 뭘 추천을 하느냐. 여러분들 지금 꼭 매수하라고 추천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나는 지금 안 잡으면 미치겠다는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잡아도 돼요. 지금 말씀드린 경기도 이 주공 시리즈는 싸기 때문에 결코 손해 볼 곳이 아닙니다. 이해 가셨죠? 뭐 오피스텔 그런 거하고 비교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일단 단기, 중기, 장기 전망 보면서 여러분들 대응을 하세요. 지금 핵심은 정부 정책이에요. 모든 걸 장담할 수 없는 게 이 정부가 좀 제가 보기에는 중하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신뢰가 약해요. 그러니까 전문가들 돌아서 버리잖아요. 아무튼 이것이 변수고 집값 예상 흐름 단기 전망은요. 2019년 6월에서 8월 그러니까 이번 달 다음 달은 서울이 계속 강보합을 이어가지 않을까. 이제 강남 재건축이 분양가 상한제에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가 키포인트죠. 경기도는 계속 약보합이나 보합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여기서 폭등할 것 같진 않아요. 자, 중기 흐름 전망 2019년 9월달 그러니까 올 가을에서 겨울 이제 내년 한 2, 3월달까지는 저는 또 금매가 또 나올 것 같아요. 올해 2, 3월달보다 더 쌀 것 같아요. 가격이. 그러니까 내가 단기적으로 집을 매수한다고 하더라도요. 꼭 지금 이미 올라왔잖아요. 지금보다는 좀 기다리는 게 맞아요. 겨울. 그리고 이제 겨울에 잡을 사람은 잡고 장기 흐름 보세요. 제 전망은 하나 같습니다. 2020년 4월부터 2023년 약 3, 4년 동안 서울은 하락하고 경기도도 하락할 것이다. 크게 하락하고 2, 4년 후에 대세 상승을 일으킬 때 많이 갈 거다. 이렇게 크게 하락한 것으로 제가 예측을 했잖아요. 자, 이 조건은 정부가 제대로 된 정책을 좀 폈을 때 또는 중간만이라도 폈을 때 그 의미가 듭니다.
투자자와 은퇴 노후자 대비 놓치면 안 될 경기도 주공 시리즈 빅10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봤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 내 실내 구조를 보면 10평대, 20평대 아파트 특히 이렇게 침실 있고 침실 있고 거실 있고 바로 이런 구조가 많아요. 복도식 주공 시리즈가. 이게 참 좋은 거예요. 자, 주공 시리즈의 여러 가지 지금 오래된 아파트들의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있어요. 든든한 노후 소형 아파트고요. 자, 이렇게 젊은 시절에 행복했던 부부들이 세월은 금방 흘러가죠. 자, 이렇게 연세가 드셔서도 바닷가를 아주 멋지게 산보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설령 홀로 남아 계시더라도 자, 외로움 타지 마시고 이렇게 자연과 보쌈는 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소형 아파트로 투자로 투자와 노후 대비를 함께 해라. 오늘은 노후 대비 투자의 하나로 집값이 상대적 저렴한 경기도 주공 아파트를 추천해 드렸는데 지금 당장 잡으라는 것이 아니라 잘 기억했다가 집값이 본격적으로 하락할 시점에 급매 중심으로 매수하시길 바랍니다. 한일 무역 전쟁이 점점 더 거세질 텐데 다음 시간에 한일 무역 전쟁으로 경제 위기 가능성, 이에 따른 투자자들이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